근육을 지키려고 고기, 계란, 보충제까지 다 챙겨 먹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다리는 점점 약해질까요? 계단은 높게만 느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셨다면 이거 나이 탓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드시면 제일 쉽게 해결됩니다. 단백질을 챙겨 먹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놀라운 건요. 근육이 사라지는 이유가 단백질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몸이 단백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흡수되지 않은 단백질은 결국 근육이 아니라 쓰레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쌓인 쓰레기 더미가 몸에 염증을 만들고 결국 단백질이 근육을 되레 더 약하게 만들게 되는 꼴이 되죠.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잘 먹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고기, 계란, 보충제 이런 거 아무리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육은 계속 빠져나가기만 할 거예요. 거기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잃고 기억력도 흔들리고 심장과 폐까지 약해지면서 인생의 반경이 작아지고 무너지게 되죠. 그럼에도 지금 알려드릴 단 3가지 음식만 제대로 챙기시면 80세에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90세가 되어서도 혼자 외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천 명의 시니어 어르신들과 직접 상담하고 관찰하며 확인한 실제 결과입니다. 특별한 보충제도 비싼 건강식도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는 익숙하지만 강력한 단백질 식재료 3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음식들은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성분이 풍부하며 몸속 염증까지 줄여주는 자연식품입니다. 어떻게 먹느냐만 바꾸어도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흡수율은 올라가고 조용히 사라지던 근육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근육을 다시 살리는 식탁의 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74세 김명순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이분은 정말 평생을 누구보다 스스로의 건강을 잘 챙겨오셨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꼭 계란 2개를 드셨고 점심에는 빠짐없이 고기 반찬을, 저녁 식사 후에는 단백질 보충제까지 물에 타서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해요. 정말 누구보다 단백질 섭취에 진심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서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뿐했던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식탁 의자에서 일어설 때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덜덜 떨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던 거죠. 하지만 불과 3개월 뒤 상황은 눈에 띄게 심각해졌습니다. 평지를 걷다가도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고 심지어 손에 들고 있던 물컵도 힘없이 놓쳐 깨뜨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량이 정상인의 60% 수준까지 뚝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선생님의 식단 자체는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바로 흡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기능 역시 젊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면서 애써 섭취한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몸 밖으로 버려지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몸은 단백질을 영양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의 잔재들이 장 속에 쌓여 독소를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근육 손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순 선생님은 식단의 양이나 종류는 그대로 유지하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먹는 방법과 음식의 형태만 살짝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힘없이 가늘어졌던 종아리 둘레가 1.2cm나 증가했고
예전처럼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도 벌떡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혼자서 장을 보러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제 손을 잡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혹시 내 얘기가 아닐까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을 갉아먹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죽어가던 근육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단백질 음식 3가지는 무엇인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육을 살리는 음식을 알기 전에 우리가 왜 근육을 잃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근육을 갉아먹는 일상 속 단백질의 함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기와 계란만 믿는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바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나 계란을 떠올리시죠. 물론 좋은 단백질 공급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우리 몸이 그것을 제대로 흡수해서 근육세포까지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70대가 넘어가면 우리 위에서 소화를 돕는 위산 분비량이 20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고기처럼 단단한 단백질 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분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고기를 주로 섭취하는 그룹의 단백질 흡수율은 67%에 불과했습니다. 100g의 고기를 먹어도 실제로는 67g 정도만 우리 몸이 활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명순 선생님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일같이 고기를 드셨지만 체내 흡수율이 낮으니 근육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3끼 모두를 동물성 단백질로 채우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흡수율이 훨씬 높은 건조 단백질, 예를 들면 황태나 건새우 같은 것으로 대체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고기와 계란만 계속해서 섭취하면 우리 몸속의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기 외에 어떤 단백질 식품을 주로 챙기고 계신가요?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만드는 염증입니다. 첫 번째 함정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단백질 찌꺼기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장으로 내려가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면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장 속에서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유해균이 늘어나고 독성 물질과 염증 물질을 뿜어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근육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근육을 만들려고 먹은 단백질이 오히려 근육을 파괴하는 독이 되는 셈이죠. 일본 게이오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장내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근육 합성을 돕는 효소의 활성도가 무려 35%나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박춘자 선생님은 근력을 키우겠다며 매일같이 단백질 보충제를 타서 드셨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등 장 트러블이 심해지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단백질 보충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하시고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서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혹시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와 늦은 식사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입가심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많은 분들의 습관일 텐데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 근육을 훔쳐가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식후에 바로 마시는 커피 속 탄닌 성분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것을 방해해서 흡수율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뜨립니다. 미국 노화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에 바로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단백질 대사율이 무려 42%나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9세 이준호 선생님은 매일 저녁 식사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고 나서 꼭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1년 만에 근육량이 15%나 감소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커피는 가급적 식사를 마치고 최소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는 가급적 저녁 7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늦은 시간에 단백질을 과식하게 되면 우리 몸이 잠을 자는 동안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장 속에 오래 머무르면서 부패를 유발하고 독소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부터라도 조금 시간 간격을 두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는 류신이 부족한 식단입니다. 류신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류신은 수많은 아미노산 중에서도 우리 몸의 근육 합성 공장을 가동시키는 시작 버튼, 즉 스위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이라는 재료를 많이 넣어줘도 이 류신이라는 스위치를 켜주지 않으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류신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둔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류신을 섭취해줘야만 근육 합성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평소 류신 섭취량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근육량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확률이 2.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75세 김도연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두부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셨는데 두부에는 다른 단백질 식품에 비해 류신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지 근육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물론 좋지만 류신이 풍부한 검은 콩이나 황태, 건새우 같은 식품을 매 끼니마다 한 줌씩이라도 꼭 추가해서 드시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핵심 비결입니다. 다만 류신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피로감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하루 3g 내외로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평소에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마지막 5번째 함정은 단백질의 조합 실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 식품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황태와 시금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태국을 끓일 때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 시금치를 넣으시곤 하는데요. 이는 정말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수산 성분이 황태의 칼슘과 만나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불용성 수산칼슘을 형성해서 칼슘 흡수율을 무려 40%나 감소시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진 수산칼슘이 몸에 쌓이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72세 이복자 선생님은 평생 황태 시금치국을 즐겨 드시다가 결국 신장 결석 진단을 받으셨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황태는 시금치 대신 미역이나 무, 버섯과 함께 끓여 드시는 것이 영양적으로 훨씬 좋은 궁합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건새우를 비타민C 고용량 보충제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특정 화학 반응이 일어나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혹시 평소에 무심코 이런 조합으로 음식을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근육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잃어버린 근육을 되살리는 희망의 음식, 좋은 단백질 3대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근육을 다시 힘차게 깨워줄 기적의 단백질 3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식탁이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첫째,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는 가히 흡수율 95%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보통의 생태, 즉 명태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7g 정도 들어있는데 이 명태를 얼리고 녹이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말린 황태 100g에는 단백질 함량이 무려 79g까지 늘어납니다. 단백질이 농축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느슨하게 풀리면서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든 우리 시니어들의 몸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단백질 공급원인 셈이죠. 소화 부담은 적고 흡수율은 극도로 높으니 먹는 족족 근육으로 착착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태를 드실 때는 시금치와는 절대로 함께 드시지 마세요. 황태의 풍부한 칼슘이 시금치의 수산 성분 때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대신 황태는 미역과 함께 끓여 황태미역국으로 드시거나 계란찜에 잘게 찢어 넣어 드시면 칼슘과 단백질 흡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또는 버섯과 함께 찌개로 끓여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잠자고 있는 황태 한 마리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국물만 내는 재료가 아니라 내 근육을 만드는 귀한 단백질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건새우입니다. 이 작은 몸에 엄청난 단백질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새우 100g당 단백질 함량은 68g에 달합니다. 웬만한 소고기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게다가 건새우에는 키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키틴 성분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하는 동시에 근육 손실을 유발하는 염증까지 잡아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죠. 건새우 역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용량의 비타민C 보충제와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위장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건새우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통째로 갈아서 천연 조미료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건새우 가루를 만들어서 된장국이나 각종 나물 무침에 한 스푼씩 넣어보세요. 감칠맛은 물론이고 단백질 흡수율까지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건새우를 그저 국물 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내 몸의 근육을 채우는 귀한 단백질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물성 단백질의 왕,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100g에는 단백질이 36g이나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단연 최고 수준이죠. 검은콩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 함량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서 제가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필수 아미노산, 류신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의 검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 근육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검은콩을 드실 때는 한 가지 기억해 둘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제품, 특히 요구르트와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콩에 들어있는 인성분이 요구르트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을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바로 밥을 지을 때 활용하는 겁니다. 백미와 검은 콩을 7:3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어 드시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당도 천천히 올리는 아주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또는 콩을 삶아 갈아서 콩물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소화 흡수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흰 쌀밥 대신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검은 콩밥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황태, 건새우, 그리고 검은 콩을 꾸준히 챙겨 드시기만 한다면 잠자고 있던 우리 몸의 근육은 다시 깨어나고 늘 나를 짓누르던 피로는 서서히 사라지며 다시 힘차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배운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한 노화 현상, 즉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짜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하지 못하는 우리 몸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법의 차이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그저 단백질의 양만 늘리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와 계란, 보충제를 억지로 챙겨 먹게 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오히려 우리 몸속에서 쓰레기가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장 건강을 해치며 결국 남아있던 근육마저 갉아먹는 끔찍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반면에 올바른 관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몸의 소화 능력을 인정하고 양보다는 흡수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흡수율이 높고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주며 몸속 염증까지 줄여주는 현명한 단백질 식품으로 식탁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의 근육은 다시 깨어나고 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잘못된 단백질 섭취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작은 문턱에도 쉽게 넘어지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활동 반경은 집 안으로, 병원으로 점점 좁아지고 삶의 즐거움은 사라져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단백질 섭취로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잃어버렸던 힘을 되찾고 다시 내 두 다리로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며 누구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이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육을 살리는 진짜 단백질의 공식은 바로 흡수율 90% 이상, 그리고 근육 합성의 스위치인 류신 풍부, 마지막으로 근육 손실을 막는 염증 억제.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한 가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바로 부엌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찬장이나 냉동실을 열어서 황태와 건새우, 그리고 검은 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없다면 오늘 장을 보러 가시는 김에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꼭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단 한 끼라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 중 하나라도 넣은 식사를 직접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황태를 넣은 계란국도 좋고 나물에 건새우 가루를 뿌리는 것도 좋으며 밥에 검은 콩 한 줌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한 숟가락의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의 근육을 바꾸고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짓는 위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섭취한 이 귀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효율을 2배로 높여주는 아주 간단한 하루 10분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혹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이미 실천해 보신 분이 계시거나 앞으로 실천하시면서 몸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진솔한 한 줄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수많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힘이 될 겁니다. 건강한 내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